지난 9일 서울 중구 호암 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홍진기 창조인상 시상식에서 이세돌 구단이 사회발전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지난 3월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의 대결을 펼치며 전 세계인들에게 인간의 집념과 창조적 발상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 구단은 3연패 끝에 1승을 거두며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고 바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구단은 그동안 알파고와의 대국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뜻깊은 상을 받아 정말 기쁘고 앞으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창의적인 바둑을 두겠다는 수상 소감과 함께 상금 5천만 원 전액을 기부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과학기술 부분에서는 한미약품연구센터,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발전기에 정부, 기업, 언론 분야에서 창조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았던 유민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과학기술, 사회발전, 문화예술 세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으로 미래 가능성이 열려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기원이 발표한 5월 랭킹에서 박정환 구단이 30개월 연속 한국 랭킹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4월 한 달 동안 4승 1패를 거두며 전달보다 29점 오른 9,867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박정환 구단은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에서 중국의 황인숭 사단과 커제 구단을 여파하며 4강에 올랐고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상위 랭커들인 저우루이양, 천야오의 구단을 꺾었습니다. 한편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 연승 중인 이세돌 구단은 랭킹 점수 9,834점을 얻어 2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구단은 응시배 3연승으로 내달 10일부터 박정환 구단과의 준결승 3번기를 앞두고 있으며 제17기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에도 이름을 올려 랭킹 점수 24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박영훈 구단이 4개월 연속 3위, 김지석, 강도윤 구단과 이동훈 7단, 원성진 구단이 서로 순위를 바꾸며 4위부터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또한 100위권 내에는 최정 6단이 순위를 20계단 끌어올려 58위에 자리했습니다. 이는 최정 6단의 역대 랭킹 최고 순위입니다. 지난 9일 2016 한국바둑리그의 막내 구단 BGF 리테일 CU팀의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BGF 리테일의 홍석조 회장을 비롯하여 이건준 부사장, 민승배 사업지원실장 등 임직원들과 한국기원 박치문 부총재, 양건 기사회장, 김효정 이사, 백대현 감독 및 선수단이 참석해 BGF 리테일 CU팀의 창단을 축하했습니다. BGF 리테일은 대한민국 1등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종합 유통서비스 기업으로 1990년 1호점을 시작으로 업계 최초로 울릉도와 백령도를 포함한 전국 262개 시군구 전 지역에 출점하여 업계 최대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곤지암 리조트 특별 대국실에서 열린 제17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2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원성진 구단을 종합전적 2대 0으로 꺾고 최강 입신에 올랐습니다. 이 구단은 결승 시작 전 원성진 구단을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지목했던 것과는 달리 강한 모습을 보이며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 7연승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구단은 국후 인터뷰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재미있는 바둑, 창의적인 바둑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5개월간의 장정을 마친 제17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의 시상식은 오는 20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16 제주 3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에 막이 올랐습니다.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1,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국내 최다팀이 출전하는 내셔널 바둑리그는 총 18개 팀이 드림리그와 매직리그, 양대리그로 나누어 진행된 결과 서울 푸른돌과 경북 한국광물이 각각 1위를 차지하며 선두로 나섰습니다. 작년 우승팀인 경남 한림건설 역시 2승을 기록했으나 개인 승수에 밀려 드림리그 2위를 기록했습니다. 5월은 세종시 투어로 14일과 15일 양일간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속개될 예정입니다. 제6회 S집의 페어바둑 최강전 32강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두 팀의 16강 진출이 결정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박승화, 최정 페어가
유일한 부부 페어로 기대를 모았던 최철환, 윤지 페어에게 승리하며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이지현, 이유진 페어 역시 관록의 원성진, 김혜민 페어를 꺾고 16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집의 페어 바둑 최강전은 남녀 2인 1조로 구성되며 대국전 용지에 덤을 적어 배팅하는 이색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S집의 페어 바둑 최강전의 대회 총 규모는 1억 5천만 원, 우승 상금은 3천만 원입니다.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가 14라운드를 끝으로 3개월간의 정규리그를 마감했습니다. 서울 부광탁스, 포항 포스코 켄텍, 인제 하늘내리는 차례로 1, 2, 3위를 기록하며 14라운드 결과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는 경기 SG골프와 경기 호반건설의 4위 결정전이었습니다. 경기 호반건설이 3대0 승리를 거둬야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결과는 경기 SG골프의 2대1 승리로 끝나면서 마지막 준플레이오프 티켓은 경기 SG골프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는 11일 인제 하늘내림과 경기 SG골프의 준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포스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과연 디펜딩 챔피언 인제 하늘내림이 2연패를 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11일 오후 2시 바둑TV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바둑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아슬아슬하고 재미있는 바둑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기남녀의 송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중국 바둑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중국 신화통신사의 김경동입니다. 네, 저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느덧 5월 중순이 됐습니다. 특히 5월에는 기념일이 많아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느낌인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이렇게 잘 알려진 기념일 외에도 특별한 날이 정말 많은데요. 자, 기자님, 중국에도 가정의 달이 따로 있나요? 가정의 달이라고는 따로 없고요. 중국의 3대 연휴가 있습니다. 예, 음력 1월 1일 춘절이라고요. 우리의 그 설날에 해당하는 날이고요. 이날 설날에는 춘절에는 1주에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쉽니다, 보통. 예, 그리고 또 하나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예, 바로 지금 요새 지금 5월 들어서 중국의 많은 요커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이 노동절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연휴가 10월 1일 국경절입니다. 예, 우리로 얘기하면 건국일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되면은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쉽니다. 네, 예. 이렇게 휴일 얘기하니까 왠지 휴가를 받은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5월은 특히 우리나라에 1년 중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에 속하는데요. 이제 5.18 민주화 기념일도 있고, 부부의 날, 바다의 날. 사실 바다의 날은 이런 날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근데 이제 부부의 날 해서 생각이 나는데, 네.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많이 나가는 지출이 많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그 기혼자로서. 5월 되면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죠. 특히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7명이 실제로 가정의 달에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 직장인 9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70.3%가 5월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이유로는 선물과 용돈 등 경제적인 지출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같은데요. 역시 네, 현금으로 나가니까요. 네. 저만 어버이날에 좀 힘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는 이런 기념일에 선물을 챙기는 풍습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예, 1월 1일 음력 1월 1일 예, 춘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설날인데요. 예, 이때는 보면은 빨간 봉투에다가 이렇게 세뱃돈을 넣어서 세배는 실제로는 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돈을 넣어서 이렇게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행사를 즐기지 않았는데 2월 14일 예, 발렌타인데이 예전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챙기지를 않았는데 요새는 네. 또 많이 챙기는 추세고요. 크리스마스 날 이런 날도 좀 많이 챙기고 또 음력 8월 15일 중추절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세지를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네. 근데 그때는 보면은 이제 그 월병이라 그래서 예,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선물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기념일에 또 특별한 선물을 하면서 또 추억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바둑으로 치면은 신의 한 수, 네, 묘수를 네, 갖고 왔습니다. 위기남녀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바둑 한 수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선물도
좋고 네. 용돈도 좋지만요.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수담과 함께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여원 MC께서도 그 집에서 이제 박정상 사범님과 같이 네. 바둑을 좀 많이 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선물이 더 좋은데. 네. 네, 그렇죠. 네. 제가 한참 이렇게 또 추천을 해드리고 결국은 다시 선물로 돌아왔는데요. 네, 우리는 바둑인이니까 네. 바둑 한 수 하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그 중국 리포트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 중국 리그는 한국 리그보다 한 달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한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금 한국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소식 좀 이렇게 전해 주시죠. 네. 지난 9일, 5월 9일 대구를 끝으로 현재 4라운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갑조리그는 총 12개 팀이 총 22라운드, 더블리그 방식으로 해서 총 22라운드를 대국을 펼치고요. 매 라운드마다 4대국을 펼칩니다. 그래서 4대국을 펼쳐서 4대 1이나 3대 1이 되는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가고요. 2대 2가 됐을 때는 주장전을 우승한 팀이 승점 2점, 주장전에서 패한 팀이 1점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승점을 비교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네. 그러면 주장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2016년 중국 갑조리그에는 한국 기사가 총 6명 출전을 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5월 9일 날 4라운드가 끝났는데요. 그때까지 성적을 보면은 박정환 선수가 3승 1패 현재까지 네. 4라운드까지요. 그리고 강동윤 선수가 1승 2패.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3승 1패. 네. 그리고 최철한 선수가 2승 2패. 네. 그리고 이동훈 선수가 2승, 신진서 선수가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13승 8패 정도, 승률로 보면 한 62%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들의 대국수가 제각각인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매 라운드 출전하는 것은 또 아닌가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팀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보통 22라운드까지 뛰게 되면은 보통 많은 선수는 10회 좀 내외로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많은 한 해 러브콜을 받았던 기사가 누가 있을까요?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5판 가까이 뒀고요. 와, 네. 한 판을 이길 때마다 알려진 바로는 이제 7만에서 8만 위안을 정도 받는데 네. 승률이 65%가 넘으면은 8만 네. 위안을 받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작년에 그 갑조리그에서 소득을 거둔 거죠. 아, 예. 이게 중국 돈이라서 또 감이 이렇게 바로 안 오는데요. 예. 하나로 치면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요?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한 판에. 한 판에. 네. 세계 대회 못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속해 있는 팀 명단을 보니까요. 약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누군가 좀 빠진 것 같은 허전함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네. 왜 이세돌 구단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예. 이세돌 구단이 원래 항상 눈에 띄는 사람인데 이 표에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이세돌 구단이 이번에는 불참을 하나요? 예, 이세돌 구단은 2004년부터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작년에도 출전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총 58승 3패를 성적을 거뒀어요. 그리고 58승 30패. 네. 예, 근데 그 가운데에도 19연승까지 하는 그런 아주 그런 훌륭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세돌 구단이 속해 있는 팀이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특히 이세돌 구단이 주로 활동했던 구이저 팀 같은 경우는 준우승만 7번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세돌 구단이 광시 팀에 있었는데 작년에 이세돌 구단 자체가 6승 6패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는데 최하위를 차지하면서 갑조리그에서 탈락을 해서 을조리그로 밀려났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이세돌 구단이 을조리그에 출전하는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번 2016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이세돌 구단의 이름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6명의 선수가 중국 갑조리그에 출전합니다. 6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매년에 5명에서 한 8명, 많게는 8명까지 이렇게 출전한 적이 있고요. 또 이 중국 내에서 중국 기사들이 좀 시기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근데 저도 지금 한국 용병 기사들이 얼마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출전할 수 있을까?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올해는 한국 용병 기사들이 한국 기사들이 출전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중국 갑조리그에서 한국 기사를 이렇게 받아들인 이유가 예전에는
그 신예 기사들이라든가 정상급 기사가 아닌 기사들한테도 이렇게 한국의 정상급 기사하고 이렇게 대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 또 가까이서 그 대국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용병으로 쓰고 그랬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대국이 하도 많다 보니까 네. 뭐 이제 가면을 쓴 뭐 이세돌이나 박정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인터넷에서도 만나보고 네. 스파링을 할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한국 기사를 꼭 굳이 데려와야 되느냐, 네. 뭐 이런 그런 무용론, 예, 이런 게 좀 약간 일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일단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 기사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중국 기사들의 몸값과 한국 기사가 두어서 이겼을 승리 수당이 서로 맞지 않는 것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예, 불만이 예.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구리구단도 예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많이 받는데 이세돌 같은 경우는 10만 위엔을 갔는데 당시에는 구리구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세돌하고 비슷한 레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터무니없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나도 저렇게 받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고사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갑조 리그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중국 바둑계 이색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예, 아마추어 대회에서 상금 1억 원이라는 상금이 나올 수 있을까요? 1억이요. 예,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 원입니다. 원래 아마 대회 우승 상금은 뭐 일반적으로 100만 원, 많으면 뭐 300만 원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네. 예, 지난 4월 29일 날 700 만보배라는 중국에서, 예, 그 전국 아마 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탕총저라는 친구가 이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상금이 무려 70만 위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예, 1억 원도 아니네요, 사실. 예,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네. 더 웃긴 거는요, 예,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1억 2천만 원이라는 것 자체로도 언론의 주목을 엄청나게 받았었는데, 네. 더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거는 뭐냐면은 시상식을 하는데요. 예, 이 중국에서 제일 큰 돈이 100위안짜리입니다. 네. 이 100위안짜리를 갖다가 70만 위엔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 총 상금이 한 230만 위안 정도 돼요. 네. 근데 230만 위안을 전부 다 이렇게 100위안짜리로 바꿔가지고 돈을 쌓아놓고 시상식을 했습니다. 와, 그러면은 보통, 네. 그러니까 이 보는 상금을 주는데도 이렇게 뭐 가슴으로 이렇게 100위안짜리 뭉치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시상을 하는, 예, 그런 웃지 못할 그런 풍경이 벌어지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 돈을 앞에 쌓아놓고 예, 예. 대회를 진행을 했군요. 예, 예. 그래서 저기 네. 커지에 구단도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네. 야, 자기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우승을 많이 해봐서 이렇게 그렇게 상금을 받아봤는데 대부분 다 프로는 이렇게 보드로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바둑계한테서 프로가 배워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갖다가 이게 웨이보에 한번 기재를 해서, 네. 예, 그렇게 화제를 또 모았습니다. 네, 아마 뭐 많이 부러웠던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창기배 프로 대회가 우승 상금이 40만 위안이에요. 네. 또 랑커배라고 그건 50만 위안 정도 되고, 기성전 같은 경우는 60만 위안입니다. 예, 근데 이게 프로 바둑 우승 상금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금액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네. 사실 이렇게 환영하는 쪽도 있지만은 약간 비판적으로 너무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비판의 기사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예. 이 아마 대회 말고도 또 재미있는 기전이 열리고 있다고 예, 들었어요. 역시 아마추어 소식인데요. 중국에서 그 점펑 수수, 예, 한국말로 얘기하면 정말 미친 아저씨라는 뜻인데요. 예. 네. 이 사람이 어떤 걸 개발했냐면은 성인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일주일만 바둑을 가르치면은 아마 1단 수준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출란배 때, 예, 자기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세돌 구단이나 뭐 박영훈 구단한테 가서 내가 그 개발한 그 강의법을 봐라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하도 중국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 정말로. 네. 정말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4명을 추렸는데요. 이 과정이 추리는 과정도 보면은 당신은 단수를 압니까? 얘기를 해봤을 때, 예, 조금 압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아. 네, 단수도 몰라야 된다. 단수도 네. 몰라야 되는 그런 사람을 그렇죠? 딱 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 3명, 여자 1명 해서 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남자 2명은 미위팅하고, 예, 9점 바둑, 젖바둑을 2개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여성 1분하고 남자 1명은
그 일본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젠을 갖다가 이제 1단으로 설정을 해놓고 해서 호선으로 2개 했습니다. 네. 근데 대국 결과는 9점을 젖바둑을 둔 사람은 당연히 미팅한테 졌고요. 그리고 젠하고 둔 사람들도 졌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약간 허풍이 아니냐, 이게 뭐 어쨌든 검증은 되지 못했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정말 바둑이 재밌다. 네. 앞으로 계속 바둑을 배우겠다. 뭐 이런 각오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의미가 있었던 것 예, 같고요. 예. 네, 또 뭐 여자 기사와 또 특별한 이벤트가 예, 있었다고 지금 들었는데요. 예, 지금 여자 갑조리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요. 네. 예, 리허하고 헤이지아자가 한 팀이 되고, 예, 네. 그다음에 세계에서 그 맹기 바둑이라고요. 예, 눈을 가리고 이렇게 안대를 끼고 두는 바둑이 이제 있는데, 그 네. 맹기 바둑의 1인자라고 하는 빠오인 아마 6단이 있습니다. 예, 그 친구하고 멍타이링이라는 프로기사, 네. 예,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남자 팀은 이제 안대를 쓰고 이제 좌표를 읽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좌표로 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는 맹기 바둑을 뒀습니다. 네. 결과는 남성 팀의 그 중간 불계승.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멍타이링 선수 같은 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맹기 바둑을 그렇게 잘 두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젖바둑을 두거나 끝까지 이제 끝내기까지 갔을 경우 뭐 패싸움이 벌어지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갔다 그러면은 아마도 여자 팀이 형세는 굉장히 불리했지만은 뭐 그래도 실수를 해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형세 자체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남자 팀이 이겼다고 합니다. 예. 네. 기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느끼는 게 중국에는 굉장히 이색적인 이벤트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벤트 좀 많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이 맹기 바둑은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 목진석 구단 같은 경우도 한번 했었었는데요. 네. 아마 그 100여 수를 좀 넘고 나서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서 못 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계 맹기 바둑의 세계 1인자라고 하는 이 빠오잉 아마 6단 같은 경우는요. 네. 5명하고도 이렇게 눈을 가리고 다명기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머리가 좋군요. 네, 대단합니다. 머리가 좋은 게 이 중국 청와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답니다. 네. 예. 이렇게 뭐 중국에서는 많은 아마 대회 그리고 이색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또 중국에서 주최한 세계 대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어떤 새로 하나 또 기자님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출란배, 바이링배, 몽백합배, 또 뭐 그 천태산, 황룡사, 금룡산, 그다음에 리민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세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한국 바둑도 최저일정에 이르렀을 때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여기다가 또 이제 신아오배라는 그런 세계 기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승 상금이 무려 또 3억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와, 이제 네. 약간 아쉬운 거는 경전제로 펼쳐진다는 거. 네. 예. 그리고 64강 정도만 순위를 들어도요. 상금이 53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들기만 굉장히 해도. 크네요. 네. 예선전만 통과를 해도 예, 네. 본선에 진행만 해도 그 정도 상금을 받게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또 기분이 좋은 소식도 네, 들려오니까 좋네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대회를 주최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신화업에 도대체 언제 열리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신화업에는 이제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예선전이 펼쳐지는데요. 최근에 중국 기사들의 기세가 대단하긴 하지만 얼마 전에 박정원 구단이 응시배에서 커제 구단을 꺾고 준결승을 진출을 했잖아요. 네.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올해는 진짜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우리 위기 남녀에서 이렇게 중국 바둑계 소식을 열심히 전하고 또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기자님을 통해서 세계에서 비춰지는 중국 바둑계 소식 또 중국 내에서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바둑계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촉각을 세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안방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부터 다음 달 중국 리포트가 벌써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안녕히 계세요.